자, 본격적으로 하면 조금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카페 창업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재무, 인적, 컨셉입니다. 말씀드렸죠. 일단 자금이 없으면 카페 운영하지 못합니다. 자금 중요한데 이거 올인하면은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어쨌거나 투자도 일점 받고 그다음에 나 진짜 너무 넉넉해서 누구한테 투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돈을 날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이익 창출이 1순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재무에서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 이 은행 이자를 불릴 것이며 그다음에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을 것이며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보증금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것들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말할 필요 없죠.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 중 자금이랑 이거는 어떻게든 뭐 어떻게 구하러 다니면 돼요. 뭐 빌리든 뭐 투자를 받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어떻게 이거는 서류상으로 해서 어떻게든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힘든 것도 힘들지만 하지만 인적 자원은 내 뜻대로 정말 안 되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이에요.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다면 오랜 시간 갈수록 정말 골병 들어요. 대부분이 카페 창업하시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제일 골병이 많이 되세요.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도 많이 쓰고 안 쓰던 신경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 3개월까지는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카페가 이게 잘 될까 내일은 손님이 얼마 올까 뭐 막 이런 생각 고민 때문에 사실은 몸이 아픈 걸 모르는데 조금 6개월서부터는 조금 익은 것 같아요. 손에 기계들도 조금 익은 것 같고 조금 사람들하고의 그 왔다 갔다 오는 사람들도 조금 대충 파악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3년은 지나야 되지만 근데 그때서부터 몸이 적응하니까 몸이 그 전에 이제 신경 안 아팠던 곳들이 이제 하나둘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 혼자 올인 100% 한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셉. 카페는 컨셉에 의해서 손님이 오고 가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컨셉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할 때서부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컬러로 해서 모든 걸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재무자원에서는 자금 계속 우리가 1순위죠.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자본 확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갚아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상가계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상가 임대료 계약이에요. 보증금이랑 그게, 아무튼 제일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에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올인해버리면 그만큼 또 손해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편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초기 디자인서부터 금액서부터 다 결정해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줘요. 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단, 그렇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어디에 뭐가 설치돼 있고 만약에 뭔가가 전기라던가 아니면 뭐 배선, 뭐가 물이 터졌대요. 배선이 이런 것까지 내가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맡겼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야 돼요. 이거 어디 고장 났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 인테리어업자가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공사하지 않잖아요. 업자한테 또 전화해서 업자가 또 바로 그 사람이 오면 되는데 여기도 또 하청을 또 줘요. 그러다 보면 몇 다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 좋은데 일정 부분 내가 뭐 가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공사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설비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하면 그분들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셔서 이런 부분,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주방에 동선을 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수 처리하는 곳, 여기가 있으니까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 견적을 한번 뽑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싱크를 만들 거고, 화장실에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여기는 세면될 거고 여기는 변기를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견적을 뽑아주세요. 해서 내가 그 가구서부터 이런 것까지 디자인은 아니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훨씬 많이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쇼도 그렇지만 홈 주택
주택박람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좀 많이 찾아보시고 발품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공사, 그 다음에 기계 부자재. 자, 기계는 제일 카페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커피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 그 다음에 뭐 그라인더라던가 제빙기, 그 다음에 냉장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쇼케이스 뭐 다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커피 머신은 정말 가격대가 정말 천치만별이에요. 좋은 그 브랜드에 따라서 몇 천만 원서, 몇 백만, 진짜 1, 200만 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커피 머신 보고 카페가 여기가 좋은 최고로 맛있는 커피, 제일 고급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 아니, 그 카페의 기준을 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다가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가의 것은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웬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300, 500 그 사이에서 쓰는 게 좋은데, 추천드리는 건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에스프레소 머신만큼은 중고로 사시면 안 돼요. 뭐 오븐이라던가 그라인더, 뭐 주석이,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중고 사셔도 돼요. 만약에 오픈 주방이 아니라면 굳이 뭐, 그리고 요즘 폐업할 것도 죄송한데 폐업한 곳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거기서 나름 또 새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 그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석회질 같은 게 섞여 있고, 그러면 보일러가 어떤 상태가 어떤지 기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났을 때 부를 사람이 없어요. 새 거를 사면 그 업체에서 바로 부를 수가 있는데 얘는 그 대처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중고 고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른데 정말 에스프레소 머신만큼은 제가 써봐서 알아요. 중고를 써봤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새 거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빙기 같은 거는 의외로 자주 바꾸게 돼요. 얘가 워낙 자주 성에가 끼기도 하고 뭐 이래서, 우리는 뭐 카페에서 냉동기는 전문적으로만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냉장고는 어쨌거나 우유라던가 뭐 여름에 이제 과일, 채소 이런 것 때문에 냉장고 이제 밑에 테이블형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아주 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 가구도 꼭 굳이 새 거 아니어도 돼요. 중고 요즘 굉장히 예쁜 거. 그리고 꼭 아까 사진에서 보면 어떤 한쪽은 되게 그냥 자유롭게 테이블이 다 틀려요. 의자 테이블 다 틀린 거, 한쪽은 다 일괄적으로 다 세트 맞춘 것처럼 돼 있는 건데, 깔끔한 느낌의 세트가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너무 세트보다는 뭐 자유롭게, 근데 이런 거 유행 안 타요. 그래서 이런 건 중고로 하셔도 되고, 포스나 CCTV, 뭐 에어컨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음향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외로 디자인비 많이 들어가요. 물론 본인 생각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의외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카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오래 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제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회라던가 이런 거 많이 다녀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프랜차이즈점 그런 데 설명서도 많이 가보시라고. 그리고 이런 카페 창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가보세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기계 판매하는 곳에서도 무료 강의도 해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것도 공부하고, 일단은 본인이 일단 공부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잘 알아야지 나중에 직원 같은 경우도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직원이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몇 년을 돼가지고 거의 반 전문가예요, 다. 그래서 뭘 얘기하면은 자기 것도, 그거보다 이게 더 잘 돼요 하면서 하는 경우도 또 의외로 또 많아요. 근데 이 직원보다 제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인적 자원 중에서 진짜 직원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원두뿐만 아니라 우리 차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직접 차를 덮으셔서 본인 차를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거래처 꾸준히 해야 되는데,
까딱 관계가 잘못되면 틀어져 버리면 대처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바로 대처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그래서 좋은 거래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 우리 건물하고 주변 상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가 카페를 연 곳의 주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소문 무시 못하고 또 건물주 잘못 만나면 너무 장사가 잘 되면 간혹 가다가 본인이 하시려고 일부러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저희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이 전혀 그럴 저희가 관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인상학과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 중요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사업계획서입니다. 소소한 거 총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남이 어디서 하는 것까지 보면서도 저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해서 하는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배워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뉴, 레시피 공부 어떻게 내가 어떤 메뉴로 할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하고 잘 성향이 맞게 굉장히 클래식하게 했는데 메뉴 자체는 무슨 도넛이랑 뭐 이런 생뚱맞는 메뉴가 암만 얘가 지금 도넛이 인기 있다고 해도 팔거나 이런 컨셉하고 어긋나는 걸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근데 간혹가다 진짜 있어요. 갑자기 메뉴 어떤 게 인기가 있어서 이 카페에 이상한데 이게 맞아?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또 계란 같은 경우는 좀 특유 사항인데 거기 근데 계란도 잘 컨셉은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 충돌되는 거는 아니었었는데 어쨌거나 컨셉하고 내 메뉴하고 잘 맞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내 카페는 어떤 카페다. 사람들한테 했을 때 우리 카페만의 장단점은 뭐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우리 카페가 뭐 목적이 어떤 분명한 테마가 있는 거면 그거 중심으로 가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내가 커피만큼은 어디에서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커피 내리는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최고로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커피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라떼만큼은 내가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아. 라떼 아트 내가 제일 잘 만들어. 뭐 해가지고 뭔가가 그만에 있는 카페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카페 가면 뭐가 좋았어. 아니면 뭐 디저트, 케이크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리고 차도 그 집 갔는데 원래 나 차는 별로 안 마셔봤는데 그 집 갔더니 차가 너무 맛있어. 원래 그렇게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카페에 가면 이거 무슨 차예요? 그래서 차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참 정다운 카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그 부수적인 컨셉은 말 그대로 가장 부수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컨셉에 확실히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카페가 어떤 건지 그 카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페 창업의 포인트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오늘 처음부터 그 카페 사업계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소소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계획서, 기획서, 설계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들, 뭐 법규라던가 왜 저 아는 분 최근에도 했는데 건물이랑 다 지어놓고 소방법, 우리 교수님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그 소방법이 잘못 이해하시고 잘 안 돼서 정말 공사기간이 몇 배가 늘어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경쟁력, 주변의 상권들하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카페가 여기 내가 하려는 카페가 뭔가 준비를 했는데 뭐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프랜차이즈 서로 경쟁이 심한데 근데 또 비슷한 게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소비자 그 주변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고객층이 어떤지, 그래서 뭐 주부가 많은지, 여자 손님들이 더 많을 것인지, 대학생들이 더 많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주변 그런 거, 그 다음에 트렌드, 요즘 트렌드에 대한 거 계속 변하고 있죠. 그 다음 내적인 거, 메뉴라던가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인적자원 이런 걸 모든 거를 다 적어 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컨설팅 했던 중 한 분은 정말 노트 한 권을 쓰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소소하게 쓰셨어요. 무슨 이렇게 뭐 리스트를 써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기 쓰듯이 그냥 하나하나 소소한 걸 다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메뉴랑 그다음에 컨셉이랑 또 들어가니까 어떤 기계가 뭐가 있는데 금액대는 뭐였고 아 요거 내가 계산하니까 이 금액보다는 그다음에 이런 금액이 더 나은 것 같고 정말 소소한 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기계는 얼마, 예산 적을 때 내가 적어놓은 것들 다 찾아봐서 이거 중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낫더라. 그러면 그거 해서 사진 같은 거 첨부할 수 있으면 더 첨부해서 해놓고 또 그 판매하는 그 기계 업체 연락처 적어놔서 그것도 해서 나중에 바로 연락해서 그 모델 또 상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다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부분 다 써야 되는 거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나 카페 좀 해볼까? 어떠가 갑자기 목돈이 뚝 떨어졌어. 그래? 이돈 그냥 굴리기보단 차라리 카페라고. 요즘 카페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지금 준비기간은 싫고 빨리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프랜차이즈 해볼까? 그럼 프랜차이즈라도 바로 한 업체 그냥 딱 하나 이 업체 좋다고 딱 가서 하냐? 그럴 수도 없어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무조건 다 오픈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여건랑 자기네도 나름 상권 분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주변에 자기랑 같은 업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곳도 있어요. 양심적인 곳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바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에 다 써놓는 거라 보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메뉴에서 우리 카페는 뭐예요? 어쨌거나 앉아서 소통하는 거긴 하는데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먹으러 가는 거죠. 그 먹으러 가는 그 메뉴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장소에 따른 분위기랑 여러 가지 틀리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객층 분석하고 비슷한 고객인데 그 주변에 카페가 한두 개 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뭐를 분석하면서 뭘 봤는데 굉장히 큰 큰 쇼핑몰이라 큰 건물이 세워진대요. 그래서 1, 2층에 카페점을 모집이 아니죠.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만큼의 이런 게 위에 사무실을 임대를 그거였군요. 위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밑에 자기네가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쫙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1, 2층이기는 했는데 카페가 그 건물이 얼만큼 큰지 제가 그 사진을 본 게 아니어서 그냥 텍스트로만 본 거여서 잘은 모르겠지만 카페가 13개인가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이제 소소한 것들이겠죠. 프랜차이즈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카롱이랑 뭐 아이스크림이랑 뭐 해가지고 다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거기에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 아이스크림 카페라고는 해도 아이스크림 요즘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서도 다 커피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똑같은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른 뭐 젤라또 이 아이스크림은 틀린 다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차별성이 있는 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거.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메뉴 굉장히 매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봄 되면 무슨 벚꽃 음료 관련된 거, 딸기에 대한 거, 여름에도 무슨 청포도에 대한 거, 가을 되면 무슨 펌킨에 대한 거 뭐 해가지고 그 계절에 대한 메뉴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메뉴는 계속 메인 메뉴는 고정으로 이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 트렌드에 맞추어서 한동안 우리 단 거 뭐죠? 흑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흑당 들어온 적이 있었죠. 또 한동안 또 버블티 해서 타피오카 전분을 해서 만든 거, 그 버블이 다 들어가는 음료가 또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동안 또 갑자기 무슨 바나나 해서 모든 음료 바나나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뭔가가 트렌드랑 뭐가 쭉 바뀌어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메뉴는 대형
업체에서 사실은 그 가루들이랑 그런 걸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요. 거기에 우유를 조금 섞는다던가 뭐 비율을 좀 조정, 뭐 요거트를 섞는다던가 비율 조정인 거지. 사실은 그것만 나오면 메뉴 개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만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한 또 중요한 건 쉬운 레시피예요. 물론 내가 혼자 만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진짜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배워도 쉽게 이거 익힐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손님이 왔을 때 시간 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손님들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한데 빨리빨리 모든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 조정해야 되는 거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적게 나가서 뭐 납품을 받아서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단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좀 해야 될 만한 것들은 또 단가를 올려서 그래서 그런 조정, 그래서 메뉴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는 정말 입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크게 나눠집니다. 거기에 주변 인구수, 세대수, 물론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그 코로나 뭐 영향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형 그 카페들 거기는 의외로 완전 외곽인 거죠. 완전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 그런데도 그런 데를 사람들이 찾아가요. 근데 여기는 조금 변수는 좀 있어요. 주말엔 정말 바글바글하고 평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거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한번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두 번, 세 번 거기 또 굳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짝 특수 이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도 그다음에 세대수, 주변 아파트 세대라던가 주택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건 번화가 쇼핑몰, 그다음 백화점 내가 하는 게 제일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다? 월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그다음에 대로변 역세권도 당연히 월세가 조금 높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요. 대학가라던가 학업 아파트 오피스가가 제일 좋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잘 찾으면 자리를 잘 찾으면 가격도 괜찮고 주변 상권 고객층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앞에는 도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골목이 잘 형성되는 이 그림 사진처럼 이렇게 상가 상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면 더할 나위 없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 분석을 하려면 이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제 우리 학우님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하면 같이 뭐 사이트 들어가 보고 하면 될 텐데 좀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사이트 기억을 해둬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있는 주변의 상권에 음식점이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카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구 분포라던가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요긴한 정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 우리말 이 상권부에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 정보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내 그 주변 상권들 내가 창업하려는 곳의 상권들의 주변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 인구라던가 뭐 몇 개 카페, 음식점, 뭐 학교, 학원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상권 분석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만듭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도 데이터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다 머릿속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상권도 하고 대충 했어. 그럼 이제 건물도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확인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매장 계약을 할 때. 자, 정신적 유체는 나중에 경제적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 극단적은 아닌데 이 상가가 어마무시 오래된 상가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간판도 이게 이렇게 커피라고 써 있으니까 이런 거지 사실은 지나가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계단도 정말 옛날 50년대 그런 올라가는 계단에 굉장히 낙후된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바글바글 하다예요. 그만큼
컨셉이 좀 독특하기는 해요. 로스팅도 직접 본인도 하지만 약간 이 낡은 컨셉의 그 감성이 좀 젊은 친구들 이런 것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컨셉은 아닌데 사람마다 취향은 틀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요. 근데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이런 문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낡은 건물, 컨셉 같은 거 다 찾아서 다 좋은데 막상 공사 딱 들어가면 빵 터지는 문제들이 이런 전력, 가스, 소방법, 뭐 급배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런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다음에 건축물대자 이 건물에서 이거를 시급료를 판매해도 되는 건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전력, 가스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컨셉, 너무 싼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카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주차. 요즘은 주차가 안 되면 불편하죠. 물론 아예 도심에 있어서 그거를 배제한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사람들이 편하게 어디서든 와서 마실 수 있다면 이 주차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테라스 되게 사람들 오히려 많이 좋아해요. 아주 땡볕인데도 밖에 나가 계시고요. 추운데도 밖에 가 계세요. 오히려 답답한 게 싫으시다고. 그래서 테라스에 있는 그 상권은, 아니, 그 입지 조건은 정말 최고라고 보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1+1 같은 개념? 플러스 개념인 거니까요. 그리고 양옆에 너무, 그러니까 그거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워낙 오래된 골목들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다들 조그만 2, 3층 건물이었어요. 다 주변에 비슷비슷한. 근데 이게 건물주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로 다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갑자기 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건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가 다 신식 건물들이 다 들어왔어요. 멋있게 아니면 더 높게 아니면 화려하게. 근데 옛날 여기 가운데는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월세가. 그래서 비교적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얘를 계약을 했는데 어쨌거나 카페를 한번 계약하면 좀 오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분도 주인 건물주분께서 양옆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나중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건물 올려야 되겠다. 이래 보면 그 인테리어 다 한 거 어떻게 해요?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밑에 있는 것처럼 개발 여지 있는 건물이라던가 주변 건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은 이제 막상 오픈할 때 보면 매장은 항상 깨끗하게 우리 집처럼.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것처럼 깔끔한 거. 내가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대충 뭐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창고는 이 의외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카페에서 창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품들이 의외로 테이크아웃 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그러면 얘네들이 또 부피가 많이 특히나 로고를 만약에 하지 않아요. 새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고 한 박스만 안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5,000개 이상, 뭐 10,000개 이상 해야지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몇 박스가 늘어나요. 그럼 걔네들 다 어디다 둘 건가요? 그래서 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조금 가급적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니라 그런 박스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조명 계절에 따라서 계속 센스 있게. 이것이 굉장히 센스, 주인 연장의 센스라고 얘기도 보통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가구는 유행 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자분들 화장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사진 찍는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명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물기. 왜냐면 미끄러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이제는 이제 비품들. 요즘 대부분이 그 프랜차이즈들도 그 컵들 같은 경우 다 친환경제라고 다 광고를 합니다. 이번 카페쇼에서도 그런 친환경적인 카페 그 컵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트로라던가 전부 다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다 분해 쉽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분들 단가는 아무래도 높아요. 하지만 사람들 손님한테 보일 때 우리 매장은 이런 걸 씁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분석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고객층들이 있는지
이거 다 그래서 이동인구 가장 시간대별로 언제 누가 어떤 층들이 가장 많은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뉴들 구성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분석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뜨내기 손님들만 한다고 하면 그건 오래 가는 장사 못 됩니다. 그래서 내 카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일단 기본 그 고객 충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만 가는 고객들이 있어요. 기본 그 베이스가 있는데 내가 하는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조금씩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아가면서 그 사람 고객의 뭔가가 니즈를 팍 내가 잡아서 여기에 꾸준히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 그 다음에 이벤트 시즌, 요즘은 쿠폰 주는 조금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어플에다가 뭐 생일 쿠폰이나 뭐 이런 거, 뭐 서로 친구 뭐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가 그래도 또 한 번은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딱 왔을 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구조, 너무 튀어도 안 되지만, 여기 진짜 센스 있다.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있지? 할 수 있을 정도, 진짜 작은 거, 그냥 무심히 놓은 것 같지만, 무심히 놓지 않은,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제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인테리어 크게 신경 안 써도, 왜냐면 고정 수입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시다 보니 이 비품 창고가 따로 없으셔서 이거를 커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긴 그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 말고도 주변 대학 가다 보니까 카페 많거든요. 저 다시는 거기 안 갔어요. 이런 것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센스 있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뭐 하죠? 미소. 그러니까 백마디 말보다 진짜 한마디가 더 중요하고 환한 미소.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 왜 너무 로봇 같아? 우리 기내 타면 너무 훈련받은 미소 같은 거 너무 인위적이야 이러고 하는데 사실은 인위적이라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 고객, 우리 이제 직원들이죠. 내부 고객의 마음을 잘 잡아두면 자연스럽게 웃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절한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고객들도 그거 보고 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창업주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하죠. 자, 먼저 요 순서대로 우리 이거 이제 예전에 커피학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먼저 충분히 커피라던가 차라던가 디저트라던가 뭐 마케팅 다양하게 공부를 일단은 하셔야 돼요. 커피는 그나마 비교적 이제 에스프레소 하는 건 쉽지만 핸드드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스팅 하는 거 의외로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어느 일정 수준 하는 거. 차는 아시다시피 한두 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다양하게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디저트도 내가 한 가지만 잘하고 싶어 해서 그 하나만 열심히 만들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경영 공부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료 어떻게 할 거고, 단가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세무 관련은 어디다 어떻게 맡기고, 차근차근 이제 현실적인 부분 나오죠. 꿈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너무 팔랑기도 아니지만 너무 여기는 안 맞는. 왜냐면 디자인 쪽도 고집들이 다들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이게 많습니다. 물론 주인이 돈 주는 사람이 나 이렇게 해줘 그러면 해주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도 나름 노하우가 있는 것을 디자인 해줬을 텐데 그걸 또 내 고집만 너무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팔랑귀처럼 그래요 무조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래도 안 됩니다. 어쨌거나 중심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서부터 필요한 서류들,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메뉴 개발도 하고
단계를 순서대로 사업계획서에 그 계획 기간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 가오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오픈은 오픈을 바로 이제 다 준비돼서 그래서 내일 오픈 날짜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켓에다가 앞에놓고 몇 날 며칠 오픈합니다. 기다려서 왜 우리 이제 천막에다 이렇게 쳐놓기도 하죠. 근데 그게 진짜 땅 하고 해서 바로 오픈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동선 익어야 되잖아요, 몸이.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 주방의 동선이라든가 메뉴 만드는 거, 하루에 만드는 그 숫자 몇 개가 나오는지, 들어오는 손님이 몇인지, 대부분 첫 달은 오픈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오픈을 해서 연습을 조금 해보는 그 시간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많이 다녀보시고 많이 먹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지 그만큼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고집이 아니라 모든 걸 열어보면서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이 저도 조금 그랬는데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귀엽고 이쁘긴 하는데 뭐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그렇구나라고서 열린 마음으로 그 친구들 마음 그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유심히 좀 봐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마음을 좀 오픈 마인드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행만 자꾸 따라가기보다는 내 철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서 계속 말씀드리죠. 계획하고 준비 충분히 한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간단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은 딱히 올라오신 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이제 카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저희가 같이 커피도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커피도 배우셨을 거고 와인도 하셨을 거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차들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훌륭한 교수님 통해서 차도 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카페에 대해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또 학습을 하고 또 온오프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님들께 좋은 나중에 혹시라도 카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급하게 짧은 시간에 마련했지만 이렇게 카페 창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